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국 난리가 났으며 지금 외신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중국 공산당 1년 내에 파산, 시진핑 뇌졸중. 자, 이번 소식의 핵심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안 된다라는 유튜버는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되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중국 공산당을 얼마나 강력하게 옥죄었습니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전쟁, 핵심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중국 공산당이 위엔화를 미친 듯이 찍어내서 미국의 채권을 미친 듯이 사들였죠. 그리고 미국을 중국 공산당의 소굴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정부는 뭐다? 환율 조작국. 또한 자동차 또 방위산업 등 많은 기술들을 훔쳐오거나 카피하거나 싼 값에 사들인 중국 공산당, 너희는 기술 도둑 국가, 저작권 도둑 국가, 그뿐이겠습니까? 위구르 신장 인권 유린 국가.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압박을 했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잔악계나 천멸, 중공, 반중, 친미, 한미 동맹만이 정답. 트럼프에 떨고 있는 시진핑, 1년 내에 중국 파산 위기, 외신들 긴급 타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암살 시도가 미수에 그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금 중국은 극도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반중국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6일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절반 이상 낮아질 것이라는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충격적인 전망을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또한 UBS 왕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듬해 중국 GDP 성장률이 2.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초 중국산 제품에 60%의 고정 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겠다는 강경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다 끝난 거죠. 자, UBS는 중국이 내년에 4.6%, 2026년에는 4.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더라도 미중 관계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어려워 앞으로 2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외교가 더해질 경우 중국에게는 엄청난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블룸버그는
UBS 보고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들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후 중국이 일부 상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에 수출할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제3국들도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출범한다면 이보다 훨씬 비관적인 전망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UBS 연구진은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의 절반은 수출 감소에서 비롯되며 나머지는 소비와 투자에 대한 타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다른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고 생산도 제3국에서 하면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을 줄일 수 있지만 이 경우 제3국들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무서운 소식은 이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JD 벤스 상원의원은 미국 상원의원 중에서도 반중 중에 핵심 반중 상원의원입니다. 벤스 상원의원은 얼마 전 중국을 미국 최대의 위협으로 지목한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 후보는 지난 15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신속히 종결함으로써 미국이 진짜 문제인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중 상원위원인 벤스 부통령 후보는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위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15일 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로 선출된 39세의 벤스 위원은 낙태와 이민, 중동 문제 등 각종 현안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견과 함께 해왔습니다. 대중국, 반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그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미국 내에서 더 많은 미국제 상품이 제조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의 UBS 보고서나 벤스 부통령 후보의 중국 관련 발언들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 반중 그 의지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내각을 폼페이오 전 미 국무부 장관 등 대중국, 반중국 강경파들로 채우며 대중국, 반중국 정책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여 중국 측에 긴장을 더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는 지난 16일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중국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 확실하다라며 미국의 강경한 대중국, 반중국 정책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승리 이후 중국산 제품에 3천억 원
3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트럼프 2기에서도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상하이 푸단대 미국학연구소의 장자둥 소장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 모두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며 특히 트럼프 후보가 재선되면 대중국 강경 정책을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을 미국의 전략적 경제자로 보고 무역 전쟁을 불사해온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두 유사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관계 안정화에 노력해온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그렇지 않고 반중국 강경 정책을 반중국 강경 정책으로 연일 중국을 압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나설 부통령 후보로 대중국 반중국 강경 보수파인 JD 벤스 연방상원의원을 택한 것도 트럼프 2기의 대중국 정책이 강경 정책으로 흐를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도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 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15일 현지 시간으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위시콘주 밀위키 발언에 대해 중국이 가장 큰 대외적 도전이라며 미군을 세계 전반이 아닌 중국과의 결정적 순간에 대비해 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중앙일보는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4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의 핵무기 재배치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폭스뉴스는 미국 군사 국방부 소식통에 밝은 익명의 소식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한국은 자체 핵무장에 결정적인 시간이 올 것이라며 올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한국에게 상당히 유리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밀리터리 타임즈 역시 얼마 전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 29년 만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찾아 연설을 했으며 얼마 전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한국이 핵 잠수함을 도입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며 미군의 고위 군 장성이 대놓고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 거론은 매우 상징하는 바가 크다라고 밀리터리 타임즈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